오늘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참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생소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신경인성, 말 그대로 신경에 관련된 여러 부분의 척수라던가 머리라던가 이런데 어떤 정말 문제가 생겼고 그로부터 생겨난 배뇨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신경인성 방광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광의 이상이 신경 문제로 생긴 건데 그 신경이 나는 신경이 예민해하는 그런 신경이 아니고 우리 몸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의 손상이 된 그런 것들이 동반됐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광이라는 게 원래 이 이제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과민성 방광하고 신경인성 방광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신경인성 방광과 구별하기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신경인성 방광은 방금 말씀드린 척추 손상이라던가 당뇨라던가 아니면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그런 신경학적 문제를 먼저 선행하고 생겨난 여러 배뇨 장애들을 신경인성 방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원인은 다르다 생각하시면 구별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되게 의사들 안에서도 정의가 되게 모호하고 아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초창기에 많았었잖아요. 방광은 수축을 하고 요도는 이완이 돼서 소변이 배출이 되는 이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배뇨를 한다든가 요도가 이완이 돼서 소변이 흘러나온다든가 이런 증상이 방인성 방광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광의 센서가 고장난 거네요. 그렇죠. 증상으로 과민성 방광, 신경인성 방광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과민성 방광은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급박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급박뇨는 말 그대로 참기가 힘든 것, 마려운 느낌이 들었을 때 참기 힘든 거를 가장 기본적인 증상으로 합니다. 네, 신경인성 방광 같은 경우는 이런 과민성 방광과 흡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갔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방광의 그래서 수축력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소변을 방광이 짜주는 힘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 네.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신경인성 방광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신경이성 방광이 30만 명 정도가 됐었고 2016년에 신경이성 방광이 한 4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신경이성 방광을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받지 않고 그냥 있는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한 1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그래요. 네, 기억이 나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척수 손상 환자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환자들의 그런 오랜 생존 기간을 따져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요로 감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을 어떻게 초창기부터 굉장히 잘 이것들을 치료해주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경이성 방광 치료 안에서 요로 감염 그냥 두면은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합병증들을 주로 많이 보세요? 요로 감염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제 더 발전하게 되면 신우신염까지도 갈 수가 있고 신우신염 역시도 굉장히 심각해질 경우에는 폐혈증까지. 폐혈증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 폐혈증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피 속에 이제 균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균이 돌아다니는 거죠. 온몸에 균이 이제 그 피 속에 있게 되는데 사실 폐혈증이 다른 질환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사소한 소변 한번 잘못 보거나 소변 한번 안 봤을 때 감염이 돼서 생기는 이 폐혈증이라는 거는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 끝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특히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이 거동이 불편하신 이제 신경손상 환자분들은 정말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죽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광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저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잘 가꿔줘야 하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이런 이제 방광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어떻게 하면 방광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더 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아람 교수님하고 처음 이제 이 방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비뇨의학과의 성시경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듣는다 그러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잘 자요. 잘 자요. 어우.